400년, 404년 한반도의 외는 치명적인 전투를 치릅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 외 배후지 임나가라까지 추격한 광개토대왕은 그야말로 외를 초토화시킵니다. 드넓은 평야, 막대한 부와 바다를 배경으로 꿈의 도시 나주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외. 그들 또한 백제남하로 기반을 잃는다. 근거지를 잃은 외 세력은 바다로 눈을 돌렸다. 한반도에서 열도로, 다시 서에서 동으로. 그들은 역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큐슈 지방은 영산강 일대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땅. 고대 외 세력이 한반도를 떠나 일본 열도에 온 후 가장 먼저 정착했던 곳이다. 선진 농업 기술을 가진 외 세력은 우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을 찾았을 것이다. 고향 나주와 같이 습습하고 온화한 날씨, 그리고 너른 평야. 큐슈는 일본 열도에서 처음으로 벼농사가 시작된 곳이다. 야요이 시대에 벼농사를 지었던 논이 발견된 이다쯔게 유적지. 논과 함께 발견된 주거지 역시 기원전 3세기에서 서기 3세기까지 진행된 야요이 시대 것이다. 마을에선 일본 최초의 논을 발견된 그대로 1m 위에 재현해 두었다. 그리고 아직도 농사를 짓는다. 모심기나 추수 때면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는데 그만큼 이 유적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다쯔게 유적지에선 논과 함께 주거지도 발견됐다. 일본에서 벼농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데가 바로 이 후쿠오카 일대인데요. 뭐 대표적인 유적으로서 벼농사가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동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야요이 청동기 문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문을 연 유적으로서 출토된 유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국에서 벼농사가 건너왔다고 보는 것이 일본 학자들도 인정하는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야요이 시대의 이다쯔게 유적지는 마치 영산강 일대의 고인돌 유적지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든다. 똑같은 주거 형태. 하물며 내부 구조도 같은 모습이다. 이 정도면 단순히 문화가 전파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옮겨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벼농사를 시작했던 야요이인은 기원전 3세기 갑자기 이 지방에 나타났다. 일본 전 지역으로 논농사 기술을 전한 것도 바로 이 지역의 야요이인이었다. 그들이 한반도에서 건너왔을 것이라는 추측은 유물로 인해 더욱 확실해진다. 토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석기도 같은 모습이다. 이는 야요이인과 한반도의 고인돌 집단이 같은 도구를 쓰는 동일한 집단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이 지역 야요이인들도 매장 방식으로 고인돌을 썼다. 고인돌 역시 한반도 영산강 유역의 것들과 상통한다. 이런 고인돌은 일본 큐슈 지방, 그것도 서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의 고인돌은 남북한 통틀어 약 3만 명.
특히 서남 해안에 집중 분포한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큐슈의 고인돌 집단은 한반도 서남 해안에서 건너온 고대 한반도인인 것이다. 공관에서는 몇 개의 유골도 수습됐는데 유골 모습은 기존의 일본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당시 집단 간의 전쟁이 치열했는지 유골은 목이 없거나 상한 모습으로 발견됐는데 그 모양은 일본 원주민보다 컸고 한반도 서남 해안의 사람과 오히려 비슷한 형태였다. 그러니까 5세기 말 6세기 초 외세력이 건너기 이전부터 일본 열도와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항해 기술이 일천했을 그 시절 고대인들은 어떻게 바다를 건넜을까? 당시 한반도 해안에서 일본 열도로 가는 물길은 두 가지. 신라 쪽에서는 울산이나 포항에서 출발하면 이즈모에 도착했고 한반도 서남 해안에서 출발하면 큐슈 북서부 지역에 도착했다. 이 지도는 한반도 서남해안의 그 해양 조건이 매우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해상호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영산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곳은 전부 다 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표시들이 이게 조류의 속도입니다. 조류의 방향과 속도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물길이 복잡하니까 외부 세력들은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물길이 복잡한 영산강 유역에선 해류와 조류를 이용하면 대부분 큐슈 북서부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항로가 선사시대부터 오랫동안 쭉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그 경제력을 탈취해가는 것이죠. 선사시대 일본 열도의 논농사 기술을 전해주던 야요이인들의 항로, 그리고 일본 열도로 진출한 외세력의 항로는 아마도 동일했을 것이다. 한반도 서남 해안에서 출발한 배는 복잡한 물길을 빠져나온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주도를, 왼쪽은 다도해를 보며 근해 항해를 한다. 양쪽을 다 본다는 것은 바다 위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다. 조류와 해류를 이용해 서서히 가다가 그들은 오도 열도 북쪽과 큐슈 북서부 사이에 도착했다. 한반도 서남 해안을 출발한 사람들이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은 바로 유명해였다. 인구가 비교적 적어 토착 세력의 감시나 압력이 가장 소홀한 곳을 택한 것이다. 유명해는 국지천과 연결이 돼 있다. 이 국지천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바로 쿠마모토 hi현의 중심부에 도착하게 된다. 고대 한반도 외세력의 첫 번째 정착지는 바로 이 쿠마모토였다. 쿠마모토엔 도레인, 즉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온 사람들의 흔적인 유적지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구치 주변의 고분군이다. 여기엔 한반도에 외세력이 정착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영산강 일대에서 건너간 외세력의 흔적이 뚜렷이 보이는 에따 후나야마 고분이다. 이 고분에서 나온 유물들은 신촌리 구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닮았다. 신분의 지표가 되는 관모의 출현 등으로 봐 고대 한반도 외세력의 핵심이 처음 이 지역에 정착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일단 정착에 성공한 외세력은 계속 동쪽으로 진출, 신대륙을 개척해 나갔다. 그리고 여기 아소산에 도착한다. 쿠마모토의 얼굴이라 불리는 아소산. 해발 1592m의 아소산은 세계 최고의 칼데라를 가진 화산이다.
아소산은 일본 초대 천황인 신무천황의 신화가 시작되는 곳이다. 하늘의 아들 신무가 규슈를 떠나 세토 내해를 거슬러 오사카만으로 들어가 야마도 지방을 점령한다는 신무천황의 동정설화. 신무는 황금빛 소리개의 위력으로 저항 세력을 삽시간에 제압하며 동쪽을 정벌해 간다. 그 기점이 바로 이 아소산이다. 이 지역에서 나온 유물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낯익은 것들이다. 우리 실생활에 흔히 쓰이는 것들. 도레인들은 분명히 이 아소산에 뿌리를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도레인들의 땅에서 일본 천황의 신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다. 일본 서기 30권 가운데 첫머리에 등장하는 기사는 신무천황의 동정기사. 신무가 동쪽을 정벌해가면서 일본 열도를 통일해가는 과정을 서사시적인 문투로 장엄하게 서술하고 있다. 물론 과장이 있겠지만 거기에선 어떤 상징성을 찾을 수 있다. 신무천황이 안치되어 있는 미야자키 신구. 그가 썼다는 황금빛 소리개란 예리한 금속제 무기를 뜻한다. 도레인 가운데 금속제 무기를 썼던 집단은 철의 나라 가야에서 이주한 외세력. 신무천황의 동정기사는 외세력이 동쪽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외세력을 포함한 도레인들은 역시 이 아소산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길을 떠났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정착한 땅은 아스카였다. 일본 고대국가 형성의 주요 무대 아스카. 아스카의 어원은 우리말의 안숙에서 기원했다. 편안히 휴일 곳, 정착지에 닿은 것이다. 아스카 지역의 니자와 천총. 598개 고분이 모여 군집을 이루고 있는 이곳은 도레인들의 집단 고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 고분들 가운데 외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5세기) 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126호분은 고대 한반도와 관련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금 제품이다. 8세기까지 금이 나오지 않은 일본 열도에 5세기 말에 이 금 제품들은 당연히 도레인들의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유물 가운데 가야의 유리잔과 닮은 유물이 보인다. 외 세력 역시 다른 도레인들과 함께 동쪽을 향해 진군한 것이다. 고대 한반도인의 이주는 여러 지역에서 빈번하고 아주 오랫동안 진행됐다. 특히 국제질서가 개편되는 5세기 말 무렵 신라에 의해 멸망한 가야 지방의 외 세력이 일본 열도에 진출했으며 백제남하로 영산강 유역의 외 세력이 이주하고 그 이후 통일전쟁에서 패망한 백제와 고구려가 그 뒤를 잇는다. 그들은 새로운 개척지로 일본 열도를 택한 것이다. 고대 한반도인의 이주는 일본 열도 내에 엄청난 인구 폭발을 부른다. まずこの8万そこそこから500万1000年ぐらいのうちに540万に増えるっていうのはただただ日本人が元気になって増えていっただけではそれは説明できないというわけですね。それで縄文人の顔を見てそれから弥生人の顔を
見ると全然違ってるわけですね。あんまり外へ出て行ってないから。 고야마 교수는 몇 가지 산술적인 수치를 제시한다. いや私はなるべくその人口から行こうと思うんだけど。 당시 세계 인구 증가율은 0.1%, 500万まで 일본 열도는 0.4%. 이는 결코 자연적인 증가가 아니다. 외부로부터의 유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でこ 것이다. こに普通 인구 증가 현상은 처음엔 일본 열도의 서쪽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당시 일본 열도의 원주민들은 동부에 몰려 있었다. 그러다가 점점 동쪽까지 인구 증가는 확산됐다. 日本には縄文時代という狩猟採集を主体とした長い、1万年ほどの時代がございました。でこの時代の人口を見ますと、東日本関東東北北海道あたりに非常に人口が多くて、西日本は割合ガラガラしてるとあまり人口がいないという状況が分かっています。次の弥生時代になります。で弥生時代の特徴は稲作という、大量に食料を、生産するという技術を持っていたわけですが、それは日本から生まれたんではなくて、その技術は、大陸から伝わってきたんだと思います。 인구 폭발의 주역은 다름 아닌 한반도 이남을 떠나 일본 열도의 서쪽 큐슈 지방에 정착한 외 세력이었다. 5세기 말 갑작스럽게 대단위로 한반도를 떠나야 했던 세력은 기반을 잃어버린 외 세력 말고는 없었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 일본의 고분 양식도 변화를 맞는다. 길이가 수백 미터에 달하는 대형 고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묘제의 변화는 곧 권력 집단의 변화를 뜻한다. 새로운 집단의 출현, 한반도의 외 세력이 이 열도에 정착한 것이다. 한반도 외 세력은 일본 열도 내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토기도 그중 하나. 5세기경에 접어들면 일본 열도에서는 불에 강한 회청색의 경질토기인 수해기가 생산된다. 바로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 수해기 제작 기술은 바로 영산강 유역에서 전파됐다. 한반도 외 세력은 문화적 충격까지 던져준 것이다. それからその頃日本では須液と言いますけれども、硬い焼きの土器がその頃から出るんですね。それは茅とか百済とやはり関係があるようですね。ですから前方後円墳という形は日本列島独特のものですけれども、その中に入っている石室の構造とか遺物出土品が非常にその古代の韓国の影響を強く受けるようになりますね。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 외 세력을 위시한 백제, 고구려, 신라, 도레인들은 곧 일본 전역에 두각을 나타낸다. 그들은 곧 일본 정부의 최상층까지 올라간다. 대표적인 세력이 소가시. 이곳은 소가노 우마코의 무덤으로 전하는 나라 희연의 이시부다이 고분이다. 백제의 유력한 가문인 목시 세력으로 추정된 소가시는 야마도 정권의 권력을 좌우하는 세력가로 성장한다. 소가시 세력의 크기를 짐작하게 하는 무덤. 626년에 조성된 이 무덤의 석질은 가장 큰 천장석 무게만도 77톤에 달한다. 백제와 고대 일본과의 밀접한 관계는 널리 알려진 일이다. 여기 이 소가시 무덤처럼 그 흔적도 일본 전역 여기저기에서 보인다. 그러나 정작 5세기 말 대량 이주의 주요 세력이었던 외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한반도 외 세력의 존재를 무시한 채 역사를 봐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 한반도에 외가 있었다면, 그리고
일본 열도로 이주했다면 그 흔적은 있을 것이다. 역시 도레인들의 이주지로 유명한 히로쿠마. 당시의 절터가 아직도 남아있다. 도레인 가운데서도 특히 이곳은 백제계로 알려진 동한시의 집단 거주지다. 동한시, 이것은 한반도의 외가 백제 역사로 인식된 대표적인 예다. 동한시를 일본말로 하면 야마토노 아야시. 야마토는 일본에서 외로도 읽힌다. 즉 동한시는 외한시, 이름자에 외가 들어있다. 영산강 일대가 백제의 역사로 편입되면서 한반도 외의 역사는 백제의 전기 역사쯤으로 치부된다. 그런 과정에서 동한시가 백제 성시로 뒤바뀌지 않았을까 추측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大和の怪しというのは大和というのを当時の言葉で日本の言葉で言いますと大和国と書きまして大和と読ませておりますので、それの怪しい一族という意味です。でそれを地域方角から言いますと東の方に怪しの中でも東の方に住んでおりますから東の怪し東韓と書きます。でそれはいずれも京南のハマン地方からやってきた人渡来人だと考えております。 외한시의 기원이 한반도 남부 하만이면 역시 외의 영역, 외한시는 한반도 외세력의 성시일 가능성이 크다. 또 외라는 성시는 당시 천황과 도레인에게만 사용됐었다. 천황과 성시를 살펴보면 외를 썼던 천황과 그의 자식들이 23명, 신화시대는 천황과 그 일족들에게만 쓰였다. 전설시대에 오면 야마토 지방, 즉 나라현에 살던 귀족, 호족들에게 사용된다. 그리고 역사시대에 오면 도레인들에게 주는 인명으로 외가 쓰인다. 외를 쓰던 도레인, 그들은 다름 아닌 한반도를 떠난 외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현대 일본에서 고대 한국의 흔적 찾기, 그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국가를 이루기도 전에 멸망한 외 세력의 흔적을 찾기란 더 어렵다. 그러나 고대 국가로 성장한 삼국의 흔적은 일본 땅 여기저기에 보인다. 백제마을 상정가, 수많은 왕조가 교체되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남아있는 백제의 흔적. 도대체 이 거리엔 언제부터 백제라는 이름이 붙은 것일까? いやーちょっとねわからないけど、まあ生まれてからちょっとくだらっていう名前で来てますからね。まあなんか朝鮮なんかでくだらっていうのはあるけど。何ですかあれ、韓国のくだらのなんか、すごい由緒ある地名だっていうのは聞いてますけど。でくだら寺っていうのがなんか今川の方にあるんですよ。それの方の関係でここへこう何言いますの移住渡来人、がここへこう住み着いたみたいな感じですね。でそこでこの辺にくだら寺とかいうなんかそんなこうあれがついたらしいですね、地区に。 일본 열도에 유난히 많은 백제의 흔적. 특히 불교의 전례는 일본 통일정권 성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지배자들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생겨난 것이다. 비조사가 생겼다 해서 불교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이제 잘 나왔다. 이래서 고대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비조사가 들어갔다는 그 주요한 이유는 거기에 기술 프로젝트 팀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초석을 놓고 설계를 해가지고 절을 짓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그런 그 기술 집단이 일본에 왔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고, 또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백제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백제가 하는 시스템, 이것이 이식됨으로써 그걸 중심으로 일본 고대 국가가 발전돼 가는 거죠. 불교의 전례는 당연히 절을 세워야 할 필요성으로 이어졌고, 따라서 건축 기술도 함께 전해졌다. 백제 유물들과 거의 똑같은 모습. 기와의 전례는 일본 건축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백제가 전해준 것은 이념에서 기술까지 그 자체로 완전한 시스템이 돼 일본 사회를 움직였다. 일본 고대 국가의 기틀이 된 아스카를 작은 백제라 부르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작은 백제의 아스카. 그러나 여기에서 최근 신라의 영향을 받은 유적지가 발견됐다. 아스카 시대 대규모 정원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이 정원의 주인은 천무천황. 서기 673년에서 686년 사이에 일본을 통치했던 자다. 이곳은 천무천황이 즉위했던 아스카의 궁정 정원으로 추정된다. 이 정원 흔적은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나라 시대의 궁정 정원보다 수십 년 앞서는 것이다. 이 정원의 형태는 신라의 안압지와 유사하다. 일본 천황이 신라를 모방해 정원을 지은 까닭은 무엇일까? 이번 발굴을 지켜본 일본 언론에서는 당시 일본 왕조가 한반도의 빼어난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주변 부족과 외국 사진에 과시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다. 고대 한반도의 일본 내 영향은 이처럼 막강한 것이었다. 대나무와 침엽수들이 빽빽히 심어져 있는 다카마스 총 역시 도레인들의 집단 거주지 히노쿠마에 있다. 7세기 말에 만들어진 이 고분은 벽화가 유명하다. 운무천황릉이라는 설이 있는 이 고분은 1972년 발굴 당시엔 고구려 귀인의 무덤으로 여겨졌었다. 바로 이 벽화 때문이었다. 동서남북 고분의 네 벽에는 각각 사신도와 남녀 군상이 그려져 있다. 바로 이 벽화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고구려인의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언뜻 봐도 낯설지 않은 그림. 고구려 고분에서 보이는 벽화와 그 모습이 비슷하다. 고구려인의 일본 열도 진출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처럼 일본 열도엔 고대 삼국의 자취가 뚜렷하다. 그러나 그중 아직 외의 것이라 명명된 것은 없다. 한반도 외의 역사는 잊혀졌기 때문이다. 한반도 외의 흔적은 백제의 흔적에서 함께 발견된다. 한반도 외의 역사가 백제의 역사로 함께 인식됐기 때문일 것이다. 후지노키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들여다보면 나주에서 발견된 유물과 흡사한 점이 많다. 금관은 영산강 유역에서 나온 금관과 같은 계통인 자연 수목형 금관이다. 철로 만든 말 안장은 가야지방의 것과 닮았다.
일본 열도에 나타나는 고대 한반도 외 세력의 흔적. 그것은 언제나 다른 이름으로 묻혀서 발견된다. 가야의 고분이 열리기 전 가야가 신라의 역사로 인식됐듯 외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반도 외는 이제 정확히 그 이름으로 불러주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그리고 다시 서에서 동으로 역사를 개척해 나갔던 한반도의 외. 1500년 전 그들의 흔적이 한반도에, 그리고 일본 열도에 이렇듯 분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고대사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이 오늘의 역사도 분명히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해묵은 감정, 역사를 보는 편견, 정치적인 골, 한일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아직도 벽은 많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그 벽을 허물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산강 유역의 옹관묘 세력에 관한 관심은 현재 한일 고고학계를 온통 들끓게 하고 있다. 누구의 역사인가에 따라 고대사를 새로 써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의견은 분분하고 주장은 다양하며 근거는 날마다 새롭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진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라남도 남단의 나주시. 어떤 왕조도 들어선 일이 없다고 알고 있는 이 도시는 한때 한반도 외 세력의 중심지였다. 그것은 불과 1500년 전의 일. 한여름 나주 신촌리 고분의 유적 발굴은 서서히 마무리 작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일제시대 유물 외에 특별히 더 발굴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발굴에서 중요했던 것은 유형의 것이 아니라 무형의 것이었다. 옹관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였으며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사라졌는가? 다시 열어본 봉분. 그 안에는 고대사의 비밀을 움켜쥔 옹관묘 세력이 눈을 뜨고 있었다. 그리고 해묵은 고대사의 과제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그 학교에 보면은 그 중국에서 그 문화를 받은 건 당연하고, 또 우리 와서 그 중국을 갔다는 것은 약간 거부감을 느끼고, 그러나 또 일본을 우리가 가는 것은 주는 것은 당연하고, 일본 왔다는 것은 거부하고, 그 이상한 우리 국민 정서가 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의 어떤 그 감정이 아닌 당시의 사회관념 속에서 그것을 이제 들여다봐라. 그런 입장이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지금의 국가관이랄지 20세기 말에 이런 국가관과 민족 개념 이런 걸 가지고 당시를 반출해서는 안 되겠죠. 정치적인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진짜 1차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고대사 문제를 파고 들어가 봐야 될 게 아닌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선입관을 갖지 말고 일단 있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 들어가고서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을 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そのためには同じ場所で、現地に行って同じ実物を見ながら討論するとかですね、やっぱりそういう相互の学術交流を深めることによって情報交換にもなるし、研究成果の交流にもなりますし、あるいは見解の違いを少なくしていく、あるいは埋めていくというね、そ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それをしっかりとやらないと、ついね、ある時代に中国からの影響を受けました。
日本の場合やったらある時代に韓国からの影響を受けました。それだけを今まで重視してた。だからやはりベースになる、貴重文化いうのかな、それが何で各時代どういう文化がこう新たに付け加わっているのか、それの整理が戦後しばらくねできなかったよね。日本の場合は多くは日本史から韓国史を見ようとする立場が中心です。で韓国の場合はもう民族主義史観が強いと言われておりますけれど、韓国史から日本史をご覧になるという。でそれをどうやってアジア史の中で位置づけるかということが基本になります。 고대사의 한 부분, 한반도 외의 역사는 지금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공관과 함께 영원히 묻혀 있을 것 같던 잃어버린 역사 한반도의 외. 일찍이 고대 도시를 건설했으며 백제와 신라 왕이 화친을 구하고 광개토 대왕이 몸소 평정에 나서야 했던 강력한 세력. 외는 한반도에 있었다. 이젠 우리의 역사로 새로 써야 할 한반도의 외. 영산강 일대 거대 고분의 비밀이 완전히 풀리는 날. 잠자던 역사 외가 살아날 것이다.